막판 고점을 더 올리고 있는 양시장 금요일 앞두고 오늘도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들 가져가 보겠습니다. 주식 파파라치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취재한 테마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쪽 먼저 알려주시죠. 네, 2차 전지입니다. 예? 라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성장축이었던 반도체 쪽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한번 또 예측과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겨루기 계속되나 봐요. 지금 2차 전지 고점 높이는데 반도체가 빠지진 않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컨퍼런스 콜 실적 이야기 중요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일단 실적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먼저 했었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얘기는 매출이 생각보다 더 뛰었고 영업이익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약 한 1,000억 정도는 더 적자폭을 줄였다라는 쪽에서 생각보다 잘했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HBM3에 좀 더 앞서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에 따른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을 많이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매출액은 시장의 추정치를 좀 못 넘었지만 여전히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확인됐지만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규모 자체만 보게 되면 좀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실적 대부분의 내용들 가장 중요한 거는 재고가 5월 달에 피크였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피크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빠르게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러면 업황도 그 재고 때문에 고생했던 게 어느 정도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하반기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고가 됐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눈길이 많이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의 적자는 삼성전자 기준 4조 원이 넘어가는 이 현대차가 낸 분기 이익만큼의 적자를 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지속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역시 시장에서 듣고 싶은 쪽, 그러니까 이 HBM이라든지 고성능 제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업황 안 좋은 건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이고 거기다가 보통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사이클을 바라보는 업황의 대응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업황을 빨리 당겨올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얘기 많이 했던 HBM3. AI. 네,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AI. 앵커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AI 쪽의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된 쪽도 그러니까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 맞겠다라는 쪽과 함께 또 이제 DDR5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2배씩 커지고 그러니까 2024년, 2025년까지 2배 커지고 그다음에 50%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의미 있는 흐름들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를 통해서 사이클도 당기는 반면에 수익성도 또 끌어올리기 시작하겠죠.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기대는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이런 흐름들과 함께 각 메이커들은 AI 반도체가 비싸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각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TSMC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랬고 SK하이닉스도 물론 KPX 투자는 줄인다라고 하지만 이런 돈이 될 만한 거는 역시나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럼 관련돼서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오는 효과, 즉 소부장 쪽에서는 들어가는 장비 쪽은 당연히 초기에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 쪽에서는 얘기가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파운드리를 키울 때 우리가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다음 4나노, 3나노, 2나노까지 2나노 아니고 2나노입니다. 2나노까지요. 까지 가면서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적용되는 GAA 관련된 쪽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을 하겠다. 물론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데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관련된 종목들, 약간 전공종 쪽 종목들이죠.
이런 걸로 또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공정이 생각보다 강한 건지 원익그룹, 유진테크 지금 2차 전지가 고점 높이면서 사실 이쪽은 그러면 빠져야 되는데 잘 네.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잘 갔었던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오늘 솔직히 좀 약한 모습도 포착돼요. 가온칩스도 신고가 이후에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전공정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올라왔었던 후공정 안의 기회들 양쪽에서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민수 대표님의 선택은요? 네, 민수 패치라고 해주십시오. 민수 패치님의 선택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될 섹터 쪽으로 소섹터죠. 반도체 안에서 소섹터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 다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이 안에서도 작은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사이클이 좀 당겨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말씀하셨던 종목들 또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그건 벌써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진테크, 테스, 또 원익그룹들 이런 것들도 다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쪽에서 이런 흐름들 체크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그렇다고 해서 HBM3 관련된 후공정 쪽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또 다른 순환매가 돌았었을 때는 계속 또 모멘텀은 부각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 쪽에서 계속 또 체크할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뭐 DDR5도 물론 있겠지만 EUV 쪽이죠. 이쪽도 적용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감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주도했던 EUV 쪽의 종목들 뭐 동진세미캠이나 뭐 파크시스템즈 이런 쪽도 있겠지만 또 최근에는 SNS텍이 좀 쉬고 FST가 좀 강하고 뭐 이런 어떤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반도체를 봐야 되는 그런 더 디테일한 단서들 장 마감 이후에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는 오락가락하기는 해요. 2600선에서 빨간불, 파란불 중 오락가락하면서 2606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후장의 고점을 확실히 더 높여줍니다. 3%의 상승으로 913선의 움직임, 현재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점 높이고 에코프로가 다시금 111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이 2시, 3시 구간대 다시 한번 포착이 됐거든요. 이쪽으로의 고점 강세 움직임 속에 지수가 더 탄력받는 움직임 속 종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8일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7월 28일 금요일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도가 마치 한 달간의 시장 역사를 본 듯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겪게 됐는데요. 일단 금요일 마감으로는 나란히 좀 좋은 흐름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마감가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17% 강보합권, 2600선은 그래도 지지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의 위아래 진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의 진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흔들리면서 2차 전지 포지션이 이젠 거래소에서도 꽤 많기 때문에 지수가 2600선을 과연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가 좀 있었는데요. 다행히 금요일장 종가상으로는 지지가 됩니다. 중요한 건 코스닥인데요.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탔었죠. 수요일부터 코스닥 종가는 3.4%의 상승으로 913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은 이렇게 4%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수요일장의 4%의 하락을 장중에 겪었고 어제도 일부의 반등 그리고 장중에 오늘은 고점을 더 높여가는 움직임 속에 한 주를 놓고 본다면 코스닥은 위쪽으로 2%의 상승, 아래쪽으로는 6%, 위아래 진폭으로는 한 8%의 지수 변동성을 겪은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럼 수급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이 개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양시장을 다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4천억 원 가깝게 사들이면서 마무리가 됐고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결국
종가상으로는 300억 원의 매수 우위로 마감됐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팔았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 중에 매수 손바뀜이 좀 있었죠. 11시 구간에 개인이 사들였고 외국인이 팔았었는데 완전히 뒤바뀌면서 오늘 코스닥을 견인한 건 외국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려 3천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3천억 원 넘게 매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환율의 움직임도 점검하겠습니다. 70전 떨어졌고요. 127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1280원까지 초반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BOJ 경계감이 뚜렷했던 오전장이었는데요. 우리의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요. 단기금리 동결 마이너스 1%, 제로금리 유지하도록 금융 완화책 이어간다. 그리고 YCC와 관련해서는 이 상단을 다 높이지 않고 일부 허용하겠다. 구두로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엔화 강세, 미국채 금리 일부 상승하지만 그 진폭은 크지 않았던 오후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환시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종목 간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2차 전지로 다시 쏠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들로의 쏠림이 강하면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던 것은 아닐까 싶으실 텐데요. 다행히도 코스닥 안에서 상승 종목이 1,200개를 넘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장 전체적으로 분산과 쏠림이 같이 나타났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장에 2차 전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받아내기보다는 같이 올라가는 모습도 오후장 있었습니다. 일단 3시 구간 들어서면서 고점을 높였던 에코프로 그룹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12%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어제 황제주의 타이틀을 내놨죠. 98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그 전날은 153만 원까지 고점을 썼고 오늘은 111만 원까지 거의 회복하는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 8% 급등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4% 상승,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장중에 실적을 내놨는데 적자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유화학 쪽으로는 좋진 못합니다. 하지만 SK 오늘 수익성 개선 기대감 속에 고점 흔들리지 않고 높였고요. 1%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반도체 막판의 움직임, 사실 2차 전지로의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여기서 다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원익 IPS,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장중 고점 크게 흔들리지 않은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았던 조선주들까지 오늘의 흐름은 어떤 해석이 필요할지 우리 민수 패치님께 정리하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장은 어땠나요? 이틀간의 변동성 뒤에 금요일장 정리해 주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거의 그 쏠림의 끝판왕 쪽에서 왔다 갔다 정신없다가 조금 정신 차리려고 했더니 금요일입니다. 이런 쪽에서 오늘 미국 증시는 거의 뭐 위축되는 모습들로 나오면서 혹시나 국내 증시도 영향받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본 관련된 얘기 앞서 얘기 잘 해주셨고요. 뭔가 뭐 조금 찝찝한데 명문화된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자 이런 쪽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오늘은 중국 쪽이 강하게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의 경기 진짜 살아나나?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 나쁘진 않겠죠. 증시 쪽에.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 체크가 되고요. 또 2차 전지 쪽 반전 시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가 잘 버텼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즉 둘이 약간 계속 싸우다가 좀 손을 잡았다? 하여튼 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원만하게 마감되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 네. 그밖에 석유화학 정유 쪽 뺀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쪽은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우리 시장에는 좋은 질적 결말이네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죠. 예. 시장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마무리는 좋은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일단은 이 2차 전지와 손을 잡은 반도체 이야기 나누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또 돌아가서 전략적인 측면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마무리해서 저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2차 전지로 다시 오후장 수급 쏠리면서 혹시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전략은 계속 고인가요? 네, 일단 강세 기조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반도체 여팡이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큰 명제들, 이런 흐름들을 좀 사이클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아니 뭐 SK하이닉스 직전 고점이 15만 원대인데 그렇게 이익 많이 났던 때가 15만 원인데 지금 거의 13만 원대 다 간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여팡은 좀 짧아졌고 그 진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네. 네. 그리고 또 성장을 주도하는 섹터 쪽에 말씀드렸던 뭐 HBM3나 DDR5나 또 EUV 또 관련된 어떤 사이클과 관련된 전공적 쪽 이런 것들도 모두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시장 여러분들 반도체에 관심이 높다 생각하시게 되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종가만 더 화끈했어도 좋았을 텐데 오늘 하이닉스로의 쏠림이 어제 오늘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지 어떤 종목으로 눈길이 가셨어요? 네, 종목들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순환매가 이제 나올 거니까 그쪽으로 기회를. 그렇죠. 근데 뭐 실적이 안 좋나? 아닙니다. 실적도 괜찮은데 시장이 약간 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종목 중에 하나 월덱스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덱스. 네, 반도체 애칭 쪽에 들어가는 장비 쪽의 재료죠. 예,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면서 실리콘 파츠 관련된 쪽의 부품들 들어가고 있고 쿼츠 파인세라믹 약간 원익 QNC랑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런 쪽인데 업황이 위축됐던 부분들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달, 3분기 이후부터는 레벨업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일본의 요코하마에 반도체 개발 거점을 마련하겠다라는 쪽에서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레벨업은 시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올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만 못 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7월 중순까지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목표 주가 상단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지금까지 고점이 31,600원이 두 번 찍었던 고점입니다. 지금 나오는 실적 거의 최대 실적 가까울 텐데 이걸 가지고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한 34,400원 더 써서 32,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고점 매번 부딪혔던 쪽이죠. 2021년 4월, 2021년 연말에 썼던 31,000원 넘어서 3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23,500원. 월덱스 오늘의 종목이고요. AS도 발빠르게 좀 받아볼게요. 지금 지난주에 주셨는데 로봇주 T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도 오늘 괜찮았고 이번 한 주를 봐도 성과가 좋았어요. 목표가 주신 27,000원 거의 다다랐거든요. 이번 한 주의 성과와 함께 TP를 높여주실지도 궁금해요. 네, 그냥 올리겠습니다. 네, 잘 가는데 뭐 괜히 목표가 이렇게 두는 것보다 한 3만 원대 부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이 추세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주가 나오는 즉시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서 다음 레벨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가는데 수주 소식 들리면 더 강하게 반응이 나올 거다. 네. 3만 원까지 TP 상향 조정해 드립니다. 34% 가까운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하나 제우스죠. 오늘 IT 안에서 신고가 나온 소부장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58,000원 목전까지 가요. 신고가인데 지금 자리 홀딩입니까? 홀딩이고요. 네, 너무 세게 얘기해 괜찮을까요, 저? 네, 그냥 가는 종목이니까 새로운 가격대를 써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 추가로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까지 보시는 거죠? 네,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라고 재단하는 것보다 주가 탄력들을 보시면서 시총 기준으로는 약 한 7천억대 이상입니다. 제우스 AS까지 받아보면서 85%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 저희 성공 마감 전략 물러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